시선 집중 광주에서는요. 지난주부터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희곤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어떤 삶을 살아오실지 궁금해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우리 후보님 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전교조 활동을 한 20여 년 이렇게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광주시 의회 교육의원, 현재는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자문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운동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끊임없이 교육 관련한 활동들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20여 년 동안 전교조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중에는 교육 혁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 한 8년 정도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곁가지들을 많이 건드렸죠. 네. 급식의 문제, 체험학습 문제, 뭐 수학여행, 학습 준비물 이와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됐잖아요. 네. 광주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한 2천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 교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노력들은 너무 많이 부족했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교육의 광주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질의 어떤 교육 질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시겠다고 출마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욕을 많이 합니다. 이 마음속에 화도 많고 네. 슬픔도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뒤처진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문명사의 전환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 지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물갈이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장희국 교육감 8년 검증은 끝났습니다. 삼선 교육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삼선 교육감이 안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죠? 결국은 광주 교육의 혁신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장교육감에게 맡겼을 때는 8년이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4년을 더 준다라는 것은 쓸데없이 4년을 소모하는 또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서 이 4년은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네. 8년의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그 8년의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우리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장희국 교육감의 8년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점들이 문제점으로 보이시나요? 예, 광주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고 패거리로 쪼갰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광주 교육이 빠지게 됐습니다. 복지부동이 학교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 광주 교육 공동체 화학과 대통합으로 광주 교육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이 시기인 겁니다. 네. 80년 5월 절대 공동체 광주, 2016년 17년의 촛불혁명,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5월과 촛불 정신을 광주 교육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네. 이 뭐 진보와 보수 그다음에 뭐 공립 사립 대립 갈등 이런 단어들을 쓰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장기교육감 체제에서도 뭐 정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혁신학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어떤 정책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좀 더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네. 진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담아서 안정시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학생들 속에도 진보 길을 갈 보수 길을 갈 아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진보적인 신념에 편향되게 네. 강하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립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사립이 반발을 하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반공의주 교육 이 통일 정책을 햇볕 정책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네.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의 이 지형을 형성시킨 것이죠. 저는 지금은 사립을 권력이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사립 스스로가 계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럼 장애교 교육감 시절에는 너무 이렇게 이 뭐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뭐 부각한달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진영 논리나 이렇게 편가르기가 좀 심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네. 광주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네. 혁신학교 정책인데 네. 사립에 이 유초 중고등학교가 250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어요. 네. 250분에서 한 거죠. 네. 이것도 그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이 전남여상, 송원여상, 광주여상 이 학교 3개. 네. 인문계 일반 중학교는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립에서 혁신학교 필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국 이 교육청의 정책을 갖다가 전면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 대립 구도 속에서는 광주 교육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네. 대립구조의 문제다. 혁신학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혁신학교 정책은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를 혁신시켜야죠. 다만 그 혁신학교를 어떤 틀로 가지고 갈지 이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관한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방향과 가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대립 구도를 너무 강화시켰다. 사립학교를 배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은 혁신학교 문제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들이 많이 있고 우리 후보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혁신학교 이 중간평가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이 A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운동장을 전체를 자갈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7개월 정도 공사를 했는데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교직원과 공사장 차량의 편리를 위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학생 편리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운동장은 체육 교실이다. 네. 교실에다가 자갈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교육이 더 중요하냐? 차량이 더 중요하냐? 네. 이 학생이 더 중요하냐? 이 교직원의 편리가 더 중요하냐? 결국은 그 학교장의 철학은 교육과 학생을 버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고치지 않았는데 금년 2월 달에 그분을 동부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기자회견 공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관료들은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운영이 동의를 받아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공개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3월 1일자로 그 교육장은 동부교육장이 됐습니다. 네.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던 그 교장을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교육부 고위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라는 말만 해서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접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권한을 가진 동부교육장이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장애국 교육감도 네. 학생보다 차가 더 중요하다. 교육보다 교직원의 편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